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홍수 무서운 거 아시죠? 이번에 서울 수도권에 내린 비 엄청났습니다. 한강에 흘러내리는 물 보니까 마치 노도와 같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양강댐을 그런 경우에 열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물이 한강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몰래 소양강댐을 열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수도권, 서울 지역, 인천 지역 모두 물바다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미친놈이 소양강댐을 일부러 연다. 그런 일은 없겠죠. 누가가 또 그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그렇게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말이죠, 누군가가 해킹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킹의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킹으로 빼가는 거 어마어마하죠? 돈도 빼가죠? 가상자산 빼가죠? 군사 기밀 빼가죠? 산업기술 빼가죠? 다 빼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해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해킹을 하는 거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해커를 국가에서 키우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김식기라고 하는 그런 해킹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말이죠, 이런 해킹 조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를 갖다가 이들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선거 도둑질이죠. 그리고 돈을 도둑질하죠. 기술을 도둑질하죠.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한테 해를 끼칩니다. 어떤 해를 끼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해킹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일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러시아 해킹 조직이 노르웨이를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수력발전댐 그 문을 갖다가 해킹으로 열어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만 그 열었을 때 그래가지고 흘러내린 물이 적었고, 그래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했다는 것도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해킹으로 노르웨이 댐의 수문이 무려 4시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이 해킹이 말이죠, 별걸 다 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알아낸 겁니다. 특히 적국에 내지는 또 상대국에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킹을 통해서 그야말로 수문 여는 거, 만약에 원자력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노르웨이가 러시아 해킹 조직에 뚫린 것이 그 해커가 엄청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보안이 문제였습니다. 좀 더 보안에 신경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 보안 조직이 아무래도 지금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이 개판이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뚫리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안이 약하면 100% 뚫립니다. 자, 노르웨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해킹을 당했고 댐 수문이 열렸는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지나갈 만큼 보안이 허술했던 겁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노르웨이 댐에 배수 밸브를 원격으로 열어서 방류를 시도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자,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청 보안국이 지난 4월 7일 이런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한 거죠. 자, 노르웨이 이제 경찰청 보안국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이거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노르웨이 서부의 브레망헤르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 수력발전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당시에 러시아 해커들은 댐의 원격 제어 시스템에 접근한 뒤에 배수 밸브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래서 초당 500리터의 물을 4시간 동안 방류했는데요. 다행히 그때는 댐 수위가 낮아서, 다시 말해 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출된 그 물이 적고 그래서 문제가 없고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말이죠, 많게는 초당 2만 리터를 방출할 수 있는 곳인데 그때는 댐의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초당 500리터 정도, 그래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킹이 됐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해킹 경로를 보니까 보안이 매우 취약한 평범한 암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선관위도 암호가 너무나 약했다고 그랬죠. 이 암호를 파고 들어갔던 거죠. 자, 지금
베아테 강호수 PSD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친러시아 해커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의 경찰국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친러시아 해커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정보기관이 러시아 관련 해킹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러시아 해커들이 노르웨이를 침투했다는 것을 발표한 첫 사례인데요. 어쨌든 지난간 몇 년 동안 친러 러시아 사이버 공격자들이 계속해서 노르웨이를 공격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고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호수 국장은 이런 말합니다. 이런 작전은 대중에게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렇죠. 공포하고 혼란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소양강 댐이 홍수철이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해킹 방류를 그간 사이버 심리전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거죠. 이것도. 자, 러시아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노르웨이 내에서 정보를 모집해가지고 또 상당하게 이렇게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지금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국경에 면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경계를 하는 거죠. 노르웨이는 북동쪽 약 190km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수력발전소가 약 1,700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수력발전으로는 아주 손꼽히는 그런 수력발전 대국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력발전이 있는데 이걸 문을 열어젖힌다? 그래가지고서 노르웨이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린다? 엄청난 이 문제죠. 그래서 러시아가 일부러 겁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르웨이 까불지 말아라. 만약 노르웨이 니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든지 나토하고 같이 뭐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해킹을 통해서 수문을 열어줘 버릴 수 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노르웨이는 말이죠. 이 1,700개 수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해킹 조직에 의한 의도적 해킹에 의한 피해를 갖다가 막는 어떤 그런 작업을 서둘러야 되겠죠. 자, 이거는 비록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의 문제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물이 홍수가 났을 때 쏟아지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일산 쪽이라든가 또 서울 강서 쪽 이쪽이라든가 또 인천 일부 하여튼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이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넘쳐가지고서 그냥 거의 다 휩쓸어 버릴 듯한 그런 위험한 지경이었는데요. 심지어 가양대교 이쪽이 물에 잠기는 뭐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때 만약에 팔당댐이라든가 위에서 댐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울이 물바다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옥과 수많은 뭐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초토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폭탄을 갖다가 몇천 개 터뜨린 것처럼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북한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중국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보안 그야말로 어떤 해킹 조직이 와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그런데 수력뿐입니까? 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 피해 이거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군사 보안 또 무슨 산업기술 보안,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기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해킹이 가장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TV에 대한 응원 222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TV에 대한 응원 여러분들께서 쇼핑몰 구경하시고 물건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